안녕하세요. 9월 이제 막 시작됐는데 금융시장이 어디로 갈지 참 궁금하시죠? 오늘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 2025년 9월 월간 전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맥을 한번 짚어보고요. 또 주식, 채권, 원자재, 환율까지 자산별로 핵심 전망이랑 전략은 뭔지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9월 시장 대비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번 달 시장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역시 안개 속 이게 아닐까 싶어요. 미 연준의 금리 결정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다 9월이라는 계절적인 요인까지 정말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회를 찾아야겠죠.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부터 봐야죠. 거시경제 환경. 보고서를 보니까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나와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실제로 최근 경제 지표들도 좀 엇갈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예상대로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는 좀 높게 나오고 고용은 좀 주춤한데 소매 판매는 또 괜찮고 이런 식으로 좀 혼재된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키움증권 분석가들은요, 미국 경기가 정부 지원이라든지 투자 사이클 덕분에 아주 깊은 침체 여기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9월 FOMC 회의겠죠. 그렇죠. 모두가 정말 눈여겨보는 이벤트인데 시장에서는 그 25bp 금리 인하 이걸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닌가요? 네, 거의 그렇죠. 보고서 역시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연내 총 2번 정도 내릴 거다. 이 전망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물가 수준이 아직은 목표치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완화 정책을 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은 돼도 그 속도나 폭은 좀 기대치를 낮춰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미묘한 줄타기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이 연준의 움직임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상황은 좀 어떤가요? 관세 영향 때문에 대미 수출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도 내수 쪽에서는 좀 괜찮은 신호가 있다고요? 네, 보고서를 보면요.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고 추경 효과도 있고 해서 내수 회복세가 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 CSI 같은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건설 투자 부진한 건 여전히 좀 부담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성장률 전망치 시장에서 보는 한 1% 내외 이 정도는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 보면 대미 수출 증가율 둔화가 좀 눈에 띄긴 하던데요. 네, 그게 이제 관세 영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 수출보다 대미 수출 둔화폭이 더 크거든요. 거시경제 환경만 봐도 정말 불확실성이 단어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9월 증시는요.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 좀 힘들 거다. 이게 보고서의 주된 시각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매크로 불확실성, 그러니까 연준 FOMC 결과나 관세 영향, 이걸 좀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강할 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계절적으로도 9월은 원래 좀 증시가 약한 달이에요. 통계를 좀 보면요. 2000년 이후 9월 평균 등락률이 코스피는 마이너스 1%, 나스닥은 마이너스 2.1%, 둘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 예상 밴드도 2980에서 3350포인트로 꽤 넓게 잡았네요.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둬라 이런 신호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시장이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방식,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쁜 지표 나오면 아이고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소위 배드 이즈 배드 국면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나쁜 지표가 나오면 그럼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내리겠네? 하는 기대감으로 작용해서 주가를 올리는 배드 이즈 굿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소식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물론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회의 전후로 관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은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치도 잭슨홀 미팅 이후 좀 높아지긴 했지만 계속 좀 출렁이는 모습이거든요. CME 페드와치 같은 데이터 보시면 이런 기대치를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미국 S&P 500 지수의 12월 선행 PER 이게 22배를 넘어섰어요.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 수준입니다.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죠. 반면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덜한 편인데 문제는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 여파로 기업 이익에 대한 확신, 이게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세제 개편안 관련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 있고요. 아, 맞아요. 8월에 증시 조정받은 이유 중 하나였죠. 그 세제 개편안은 9월 국회에서 좀 뭐랄까 증시에 좀 유리한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고서에서도 뭐 증시 친화적인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 이걸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변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보면 1.0배 수준, 여기가 기술적인 지지선 역할은 할 수 있을 텐데 이익 개선 없이는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코스피 PER, PBR 밴드 차트 보시면 현재 주가 수준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상황이 좀 복잡한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보고서가 제시하는 전략을 한번 보죠. 핵심은 선달적 대응입니다. 우선 관세 영향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기존 주도주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조선이나 방산 같은 업종들, 이런 쪽 비중은 유지해라. 이런 조언이고요. 이 업종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관세 리스크 회피라는 그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기존 주도주를 가져가면서 또 다른 기회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동시에 두 가지 축을 더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실적 바닥을 이제 막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되는 자동차 업종,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이 두 업종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비중을 늘려보는 전략 이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점은요. 증권, 조선, 자동차, 기계 업종 이쪽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익 모멘텀 개선 여부가 중요하겠죠.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 동향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업종들 여러분 관심 리스트에도 있으신가요? 네, 주식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채권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채권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9월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소폭 강세, 그러니까 금리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인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10월로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좀 반영될 수 있다 이거고요. 둘째는 8월 말에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재정 관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됐죠. 그러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FOMC가 제일 클 텐데요. 네, 미국 국채 금리는 9월 FOMC 회의 앞두고는 좀 하락 압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월 후반으로 가면서는 금리 낙폭을 일부 좀 되돌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9월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추가 인하폭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지면 금리가 더 내려가긴 어렵거든요. 여기에 뭐 최근에 좀 불거졌던 연준 독립성 훼손 논란 같은 정치적인 변수 이런 것도 금리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채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전략적으로는 FOMC 이후에 금리가 좀 하락했을 때 미국 장기 국채 비중을 좀 줄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한국 장기 국채는 금리가 좀 오를 때 분할 매수하는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서는 제안합니다. 주요국 장단기 금리 차이 추이나 아까 말씀드린 CME 페드 워치 같은 지표들 통해서 시장의 금리 전망 변화를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원자재 시장 가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름 드라이빙 시즌도 이제 슬슬 끝나가는데요. 국제유가는요, 뚜렷한 방향성 없이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으로 수요는 좀 줄어드는 시기인데 반면에 공급 쪽에서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공급 불확실성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핵심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지 시간으로 9월 7일에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 여기서 이제 10월 이후 산유량 정책을 결정하는데 최근에 보였던 그 완만한 증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거냐 이게 관건이죠.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 오펙 회원국들 생산량이 이미 계획보다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만약 여기서 추가 증산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공급 과잉 우려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휴전 기대감이 커지면 유가는 좀 내릴 수 있는 요인이지만 반대로 협상이 잘 안 되거나 미국 등의 추가 제재 가능성 이런 게 나오면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공급 불안 심리가 다시 커질 수도 있고요. 아, 유가는 정말 변수가 많네요. 그럼 안전자산의 대표 금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나요? 금 가격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좀 힘입어서 강보합 흐름 정도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전처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주 강하지는 않아서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근데 보고서에서 흥미로웠던 게 금보다 은, 실버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던데요. 아, 맞습니다. 8월 시장을 보면 금값도 올랐지만 은 가격 상승세가 훨씬 가팔랐거든요. 보고서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보다는 은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뭐랄까 금리 인하 기대는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위험 회피 심리는 좀 완화되면서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은 은의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금이랑 은 가격의 상대적인 움직임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전망이 혹시 여러분의 안전자산 투자 배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 한번 보죠. 달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역시 FOMC가 중요하겠죠. 네, 9월 외환 시장도 딱히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FOMC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어지면서 달러화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 내리면 달러 약세의 요인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시장은 이미 25bp 인하 가능성을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인하가 되더라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진다면 달러는 오히려 약보합권에 머물거나 살짝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는 관세 부과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는 부담이 미국의 경상수지를 좀 안 좋게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미국 정책 금리랑 달러 인덱스 장기 추세 보시면 이런 관계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8월에 1,400원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좀 내려올까요? 보고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뭐랄까 달러 자체의 방향성보다는 국내 수급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에요.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냐 나가냐 이런 것들이죠. 달러 약세 기대감 같은 하방 요인도 외국인 매도세 같은 상방 요인도 있어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아주 큰 추세 변화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400원대를 다시 넘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동시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하락 압력도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서 실제 하락폭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 최근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이 환율 전망은 해외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자산별 전망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걸 종합해서 전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8월 시장을 생각해보면 금리 인하 기대로 위험 자산 선호가 좀 살아나면서 글로벌 증시가 국내 증시보다는 좀 나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 기술주 중심의 선진국 증시나 일부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죠. 9월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위험 자산 내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 이걸 통해서 초과 수익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대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기업이익 전망입니다.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업들 이익 전망치가 계속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AI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기술주들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해서 이익 전망치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글로벌 증시의 성장주, 특히 미국 대형 기술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보고서의 시각입니다. 성장주 말고 또 다른 기회 영역이 있을까요? 네,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체 자산,
예를 들면 뭐 인프라나 부동산 관련 자산들 이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 이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과거 평균보다 좀 낮아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특정 테마나 자산군으로 좀 압축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키움증권의 그 자산 배분 TAA 포트폴리오 제안이나 주요국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 전망치,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차트 같은 것들 탐구하시면 이런 전략적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전략 방향이 여러분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조정 방향과 어느 정도 좀 일치하시나요? 자, 오늘 키움증권의 9월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9월은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속에서 시장이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관세 정책의 실제 영향, 또 국내 정책 변수들 이런 걸 좀 면밀히 봐야 하고요. 계절적으로 좀 약세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죠. 핵심은 연준의 신중한 행보, 그리고 주식시장 안에서는 특정 섹터 중심의 선별적인 접근, 또 대체 자산에서 기회를 찾는 것,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낙관하기도 좀 어려운 그야말로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크게 오르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익 성장성이 좀 뚜렷한 분야, 예를 들면 뭐 글로벌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나 유동성 확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이나 일부 신흥국 자산,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전망은 대체로 예상된 범위 안에서의 연준의 행동,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관세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연준이 시장 예상을 확 벗어나는 결정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무역 갈등이 갑자기 확 격화되거나 혹은 예상 외로 너무 빨리 봉합된다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시장 전망과 전략은 또 얼마나 빠르게 수정되어야 할까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